여름철 기온이 높아지고 습한 날씨에 샌들과 슬리퍼로 인해 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콕선생님 물리치료사 전환희입니다.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고 습한 날씨에 샌들과 슬리퍼로 인해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좋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을 신발 밑창이 완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바닥에 계속 전달되면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족저근막염은 자연태행으로 50대 이후에 발생이 많고 허리 디스크 혹은 무릎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50대 이하에도 2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골에서 시작해 발바닥 앞쪽으로 이어지는 섬유띠인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쿠션이 적은 슬리퍼를 신게 되면 염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보통 소리를 많이 쉬는 상태에서 족저근막염이 악화되는 경우 뒤꿈치에만 있던 통증이 앞쪽까지 전달되어 걷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아까 말씀처럼 자연태행과 2차성 타입이 있어 타 관절 질환, 허리 디스크 및 고관절, 무릎과 같은 체중을 유지하는 관절의 이상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도 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한 평발이나 발의 선천적 변형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불편한 신발을 신는 상황으로 인한 생활 습관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무리하게 조깅을 하거나 장시간 서 있는 등 발에 무리가 가는 상황 뒤에는 족저근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경우는 지속성보다는 일시적인 경과를 띌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을 바닥에 대는 순간 발바닥이나 뒤꿈치 쪽에서 찌릿하는 통증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이런 통증을 경험했다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족저근막염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조금 걸은 후에는 통증이 완화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중증으로 발전되면 통증이 지속되며 심한 경우 보행에 지장을 주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족저근막염의 가능성도 있지만 족저근막염 외에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초기에 엑스레이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한 확진을 시행하고 비슷한 유사 증상인 지간신경종 등과의 감별 진단도 중요해요. 지간신경종은 발가락 사이를 지나가는 지간신경이 두꺼워지면서 종개처럼 커지는 질환으로 대부분 둘째, 셋째, 넷째 발가락 사이에 생기며 지간신경종은 보통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거나 지간신경이 계속 압박을 받고 걸을 때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겨 발바닥 앞쪽에 통증이 생겨 발 뒤꿈치로 오는 족저근막염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족저근막염은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2주 정도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이후의 퇴행병변 및 반복성의 경우에서는 자연회복은 되지 않아 체해충격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되며 체해충격파는 통증을 느끼는 인대 손상 부위에 직접 충격파 에너지를 전달하여 재형성을 촉발하는 형식으로 족저근막염에서 매우 효과를 보입니다. 심한 경우 주사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나 인대에는 주사치료보다는 체해충격파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치료 후에도 재발하기 쉬우므로 평소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과체중 비만인 상태라면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체중을 감소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굽이 지나치게 높은 하이힐이나 샌들, 슬리퍼 등 착용을 피하고 쿠션이 좋은 신발은 착용하는 것이 좋고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등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시간 서 있거나 발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족저근막염에 좋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첫 번째는 비복근 스트레칭인데요.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비복근이 많이 타이트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벽에 두 팔로 지지해 주신 다음 스트레칭을 할 다리를 뒤로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뒷다리가 더 많이 늘어나도록 꾹 눌러주실게요. 이 상태 유지하시면서 10초 이상 해주실게요. 5, 4, 3, 2, 1. 이거를 10초 이상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발 아치를 살려주는 뒤정강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말랑말랑한 공이나 수건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공을 뒤꿈치 안쪽에 넣어줍니다. 뒤꿈치 안쪽을 꾹 누르시면서 까치발을 쭉 올리시면 되는데요. 발 안쪽에 힘이 쭉 들어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10초 이상 쭉 올리셨다가 다시 쭉 내리시고 다시 쭉 올리시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돼요. 이 동작을 10회씩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 풀기 어려운 발바닥 근막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딱딱한 공을 준비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좀 의자는 걸터 앉아서 발을 눌러주셔야지 더 체중 지지가 되면서 이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천천히 굴려주시면서 제일 아프신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더 불편한 데가 있으면 이 상태로 더 앞으로 체중을 조금 실어준 상태에서 꾹 눌러주시면서 지그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이제 제일 아프신 곳을 하셔야지 통증 완화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름에 슬리퍼 신다가 악화될 수 있는 족저근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족저근막염은 빠르게 치료한다면 6주 이내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인대질환이지만 방치하다가 만성화가 되는 경우 보행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타관절인 무릎, 허리 디스크 등의 악화를 초래해서 올 수도 있는 만큼 2주 이상 지속되면 빠른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체해 충격파와 같은 보존 치료의 치료 효과가 매우 좋은 만큼 정확한 진단하에 정확한 치료를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코스 선생님 물리치료사 전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